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웬 다이어가 지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행복해진다고 남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공평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차지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면은 행복한 어떤 이기주의자, 내 스스로가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행복에 관해서만은 좀 양보를 하지 않고 이기적이어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이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로 향해 있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월터 위트먼이 한 얘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첫 페이지부터 강렬하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1장에는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내 인생은 누가 얘기한다고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죽어 있을 것이 작정인가? 내가 지휘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죽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함께 있지만은 부여잡기 어려운 현재라고 하는 순간들은 그 안에 자신을 내 맡길 때 가장 아름답게 체험할 수 있다. 현재의 매 순간을 힘껏 들이마시고 이미 끝난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꽉 붙잡자. 현재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꽉 붙잡자. 바람, 희망, 후회는 현재를 기피하기 위한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전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1장에서는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만이 없다는 뜻이다. 불평은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다. 불평은 시간 낭비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불평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쳤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푸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자기 인정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자.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불평 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늘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가? 1차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 애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게, 그런 게 충분하다면은 사랑을 베풀고 받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어느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3장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뭐 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며 이런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말하면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희망을 하면 좋다. 희망사항은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이게 말하면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받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얄궂게도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그 자 이상의 자문을 구하면 더 많은 칭찬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제 4장은 자신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라. 어떤 꼬리표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과거에 매여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 자신을 망치게 하는 나는 어떻다. 이런 꼬리표들은 모두 아래에 4가지 노이로제적인 말을 사용한 결과랍니다. 이런 노이로제적인 말은 앞으로 나에게서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야. 나는 항상 그래왔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못난 놈이야. 나는 삭시 노란 놈이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위의 말들은 무늬만 다를 뿐 모두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꼬리표들은 모두 후천적으로 몸에 말하면 회피 방식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5장에는 자책도 걱정도 없다. 자책도 걱정도 없다. 일생을 통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참 과거나 미래, 이건 마찬가지인데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현재 내 삶이 아주 형편없고 이게 말하자면은 내 삶이 불행한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생각을 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충실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결과적으로는 과거도 미래도 다 어떻게 좋은 어떤 걸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걱정도 말하면은 자책감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걸 버려야 된다? 자책감, 걱정, 과거에 대한 자책감, 미래에 대한 걱정, 이거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책감이라는 군더더기가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배울 수 있다.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뒤 간단한 주의만 줘도 효과가 있다. 걱정할 것 없다. 아무것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장은 미지의 세계를 즐긴다. 미지의 세계를 즐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한순간 한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기대에 가슴 설렐 때이지 않을까. 옳은 말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저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럽니다. 나는 잘못해 라고 말하면서 항상 회피해온 어떤 일을 시도해 보는 거, 이게 말하면은 중요하다 합니다. 7장은 의무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의무. 우리가 너무 의무감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어떤 내 나이를 생각하고 내 위치를 생각하는데 이런 의무감에 너무 끌려다니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는 말하면은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질 것입니다. 옳은 선택이란 없다. 다른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양처럼 순종할 때 당신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길 원한다면은 그들은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은 당신은 아니다. 수선을 피우는 것은 거의 어김없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자신에게도 더 많은 걸림을 만들어낸다. 조용히 우회하는 편이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은 자신의 몫이다. 합니다. 이것 자신이 스스로 결정 못하면 우리가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자.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원하기 때문은 아닌지 자문해보라. 누구나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아무리 안달복달 해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변하기 쉽지 내가 남을 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8장은 정의의 덫을 피한다. 정의의 덫을 피한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껏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9장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는다. 사실 미룬다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뒤로 미루기의 오류지레는 실행하지 않는 데 딸려오는 불안한 마음과 무기력 상태가 노이로제로 나타난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현재의 당신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무언가를 하라. 자꾸 미적거리는 버릇 때문에 갖가지 불안과 고민을 끌어안고 살면서 현재의 순간들을 소모하지 말고 그 짜증나는 오류지대를 통제하여 현재를 살아라 그랬습니다. 10장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11장은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답지 못한 그러니까 그런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오히려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만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책의 제목에 있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무엇보다도 확연한 것은 그들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하며 불평하거나 이미 지난 일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의에 차 있으며 삶에서 최선의 것을 구하려 애쓴다. 그들은 나들이, 영화, 책, 스포츠, 콘서트, 도시, 농장, 동물, 산 등 거의 모든 것을 즐긴다. 그들은 삶에 애정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일상 속의 순간순간이 행복을 품고 있다. 현재의 한순간 한순간을 최대한 알차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은 내가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남이 행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적으로 내 삶을 더 풍족하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충족하게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나가면 그게 바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행복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기주의자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에는 양보하지 마시고 이기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꼭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